오늘은 이제 스타트업의 꿈이라고 하죠. 정부 지원을 받는 확률을 높이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 과제의 정보를 조금이라도 리서치를 해본 창업 준비 잘하면, 아니면 창업하신 대표님이라면 이렇게나 많은 과제 중에 하나라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5천만 원 미만의 초기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경쟁률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선발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많은 창업 후배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정부 과제를 이렇게 선정을 받게 됐냐고. 하지만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해답을 모두 다 깨고 있다면 돗자리를 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것. 물론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선정의 기준의 핵심은 아이디어, 기술, 사업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맞아야 됩니다. 매년 정부 정책은 바뀌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남들보다 참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고 비즈니스가 될 만큼 시장과 니즈가 있다면 당연히 선정된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기술을 잘 설명하고 전달해낼 수 있는 사업 계획서의 작성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계획서입니다. 앞뒤가 맞고 논리 정연해야 돼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 기술, 사업성, 그리고 정부 정책, 거기에 맞춰야지만 초기 스타트업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의 요소를 모두 갖춘 스타트업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3박자 4박자 역량을 갖추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컨설팅해서 창업 초기 정부 과제 선정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되레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게 그냥 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창업에 관련된 정부 지원 과제에 관련돼서 6년 동안 매년 크고 작은 과제의 선정을 되게끔 저희가 진행을 했고, 승률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야구로 치면 3할 초반대 정도의 타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매번 득점권에서 타점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리그 최고를 달리는 4할 타자도 아니다고 보면 됩니다. 여전히 저희도 탈락과 실패 하면서 계속 배워나가고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입장이고, 제가 경험한 것들이 100% 맞을 수 아닐 수도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10년 동안 경험한 저희 노하우를 통해서 예비 창업자들이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업 스테이지의 정부 지원 사업의 선발 확률을 높이는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첫술에 배부를 욕심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표님들은 저희한테 컨설팅을 의뢰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의뢰를 해놓고 만약에 첫 방부터 안 된다고 된다면은 굉장히 거의 실망을 하시고 여기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맡으면 끝까지 해서 진행을 꼭 시키는 거는 100%이기 때문입니다. 첫 술에 배부르는 거는 욕심, 금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만 가도 1+1 상품을 눈길이 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초기 창업자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고 싶겠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거는 초기부터 과한 욕심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내 컨디션에 맞는, 내 몸에 맞는, 내 핏에 맞는 과제나 정부 지원 정책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하는 사업 아이템에 어느 부서에 잘 맞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기정통부인지, 문화체육관광부인지, 산업자원부인지, 아니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인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인지 사전에 따져보고 접근해야지 헛수고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시간 절약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뛰어나신 대표님들은 직접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직접 해가지고 되려 선정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절대 선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스타트부터 금액이 큰 예산에 관련된 사업의 과제를 욕심내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 작은 지원 정책부터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밟고 올라가는 게 정석이지, 물론
초기 스타트업부터 받을 수 있는 과제들은 금액이 많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5천에서 1억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1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내부의 역량이나 연역이 받쳐주지 않고서 어지간해서는 심사위원을 설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특허, 인증, 매출에 관련된 지표,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 평가위원들은 보통적으로 이제 변리사들이나 그런 심사위원들, 이 대학 교수라든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팩트를 보고 평가를 하고 정확한 이 마인드, 이런 걸 보고 점수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적은 금액에서는 선정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여서 차근차근 접근해서 단계별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군대에서나 회사에서나 계급이나 이런 게 승진하는 거는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올라갈 수 없듯이 회사 등급이나 스케일의 일정 기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회사도 월별, 분기별, 회계 연도별로 단계마다 이 사업이 성장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첫 술에 배부를 욕심은 군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 창업에 관련된 지원 과제에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초기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들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나 과기 정통부 쪽에만 집중해서 세심히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1월에서 2월이면 부처별로 정부 지원 과제에 대해서 이제 공고문이 쏟아집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랑 이런 게 다 발표가 된다는 거죠. 매년 초기에 정부의 예산의 70%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노리셔야 됩니다. 초반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을 때 신청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창업 초기에 이런저런 지원하는 그런 대표님들을 만나 뵈면서 저 역시도 지원을 하면서 온갖 부처별로 설명회를 쫓아다녔는데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괜한 시간 낭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장에 맞는 그런 주제에 맞는 아이템에 맞는 현재 컨디션에 맞는 정부 지원 과제를 확인하고 공고문으로 먼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듣던 말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물쇠에도 딱 맞는 열쇠가 있듯이 궁합이 맞는 음식도 따로 있고 내게 맞는 사업만 집중해서 점검하면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차부터 정말 관계없는 이제 다른 부처 정부 지원 과제는 이제 거들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라는 것. 괜한 쓸데없는 곳을 다니는 것은 시간 소모라는 것. 괜한 나의 귀한 시간에 킬링 타임을 걸어버린다는 것. 언제부터인가 이런 정부 지원 과제를 보고 사업장을 보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현명한 방법을 심플하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회사든 저희 회사든 어느 부처의 예산이 우리한테 적합한지, 어느 과제로 어떤 테마로 제안을 하면 승산이 있는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 보통 이제 확신을 하면 99% 확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회사에 이제 기술이 혁신적이고 확장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면 선정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정책이 또 맞아야 됩니다. 그 내용과 콘텐츠가 좋아야 되는 거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 입장에서 내게 맞는 과제를 빠르게 분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사업 단계에 따라서 예비 단계인지 초기 단계인지 도약, 재도전 단계인지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예비 창업 과제를 선택하셔야 되고 3년 미만의 창업자라면 초기 창업 과제만 선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특히 그 중에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교육이나 마케팅, 수출, 유통, 투자, 경영, 여러가지 세무 이런 것도 여러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정부 지원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단계별 플랜을 짜야 됩니다. 스타트업 기업에 있어서는 이런 자금 조달에서는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피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피가 수혈돼야 하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거죠. 골든타임이 놓쳐서 적당한 시기에 피가 돌지 않으면 당연히 창업 현장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그 때문에 자신의 사업의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과제 사업이 레벨업
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상으로 사무실 지원 제도나 창업 초기 지원 아이디어 사업을 통해서 2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조금씩 스케일업을 했었고 3년차가 넘어가면서 2년에 8억이라는 큰 과제를 도전해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단계별로 내가 어떤 과제를 지원할지 미래 플랜을 짜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현명하다라는 초기의 1년차에는 창업을 위한 사무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집중을 했고요. 초기 개발비에 관련된 과제에서는 개발비에 관련된 집중된 과제, 기술 개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런 단계에서는 시제품 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지원 사업 관련돼서 과제에 눈길을 주는 게 현명했다라는 것. 네 번째는 사무실 무상 지원은 현금 지원인 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많은 예비 초기 창업자들의 경우는 당장 실탄, 총알을 쓸 수 있는 자금이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려면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마련하고 매달 월세, 전기세, 운영비까지 조달하려고 하면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것. 여기서 들어가는 돈만 아껴도 기술 개발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은 케이스도 있고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부 지원 과제에 대해서 K-스타터, 공공정보 시스템 여러가지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고 정부 지원 제도를 확인하면서 이 창업에 관련된 IR 그리고 엔젤 투자 여러가지 사업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네트워킹을 통해서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계속 알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걸 찾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실 내부 책상은 물론이고 설비 같은 작은 그런 지원이라든지 음료수, 피 이런 거에 관련된 지원, 장치 이런 거에 대한 지원 혜택을 누리는 건 물론이고 회사를 창업하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런 법인 소재지 사무실이 존재해야 되는데 필수적인 요건을 이런 정부 지원 과제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 덕분에 이제 고정비로 나가는 걸 지출을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이런 마케팅이나 개발 비용에 대한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초기 창업자들은 새나가는 돈을 한 푼 한 푼이 굉장히 아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나라에서는 초기 창업자들을 위해서 사무 공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창업진흥원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초기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향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 발 앞서 움직여라. 이런 말이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남들보다 한 템포라도 빠르게 먼저 타겟을 과제를 정하고 움직이면 합격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9월에서 10월이면 이미 내년 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관련된 예산들과 전년도에 이어지는 예산 리스트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게 파헤치고 집중해서 알아본다면 빠르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걸 미리 필터링할 수 있다라는 것. 실제로 공고가 쏟아지는 내년 1월보다 최소 2달은 앞서서 준비해야지 선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 시간도 벌고 내실도 더 다질 수 있으니 당연하다라는 것.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창업의 시작은 여름부터가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전부터 구상을 하고 내년 1월, 2월 과제에 대해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여섯 번째로는 남들이 놓치는 2%의 정보를 확보하라. 경쟁률이 높은 초기 사업자 대상의 정부 과제의 경우에는 사소한 차이가 선발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주목하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 지원 사업의 전년도 합격 사례를 볼 수 있는 그런 조언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 서적이 필요할 수도, 관련 주변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 확률을 배로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만약에 떨어진 과제가 있다면 탈락의 사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매번 같은 패턴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매번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피드백을 거쳐서 단점이 보완되고 다음에 도전의 실수를 줄이게 된다면 선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주변에 이제 이런 지원 사업에 합격했던 선배 사업자, 선배 창업자에 관련된 그런 인맥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거를 또 주변인이 아닌 서적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이런 생생한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 서적 같은 경우는 정책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 자금의 핵심 전략, 이게 참 좋은 책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부 지원에 관련된 과제, 정부 지원에 관련된 로직이 나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서적들로 정보를 취합해서 도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내부 인력 시스템을 짜야 됩니다. 이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창업 멤버 간에
업무 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두세 가지의 일을 겸해야 되고 때로는 일당백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될 때가 많이 생긴다라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술 개발 등을 매진하면서 동시에 정부 지원금 유치를 노력하면서 병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 조금 힘들더라도 내부 시스템 이런 걸 조금씩 구축해 가면서 디테일하게 업무 분담을 하고 진행한다면 업무가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는 창업자가 주축으로 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에 임하고 그 이후에 집행, 개발, 마무리 보고까지 주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계획 작성 시에도 책임 연구원을 지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경우 대부분 창업자들이 수행하게 되는데요. 사업을 제안하는 주체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 확률을 높이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그런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